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과 함께합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 김병민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SBS의 양만희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남국 의원님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첫 출연이신데 지금 의정활동과 함께 이재명 지사 또 돕고 계시죠? 네, 캠프에서 수행실장으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행실장이라고 하면 거의 모든 일정을 함께 하시는 겁니까? 네, 그 대외적인 공식적인 일정은 가능하면 좀 함께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이제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법안 심사라든가 의정활동, 또 지역구를 관리하는 데 게을리할 수 없어서 우선은 지역구 그리고 국회의원 의정활동, 그다음 그렇게 후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지사가 김남국 의원에게 수행실장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뭐 특별히 당부한 이야기가 있습니까? 쓴소리를 많이 해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후보자가 여러 이제 의견을 듣는데 좋은 이야기만 듣다 보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쓴소리를 정말 아주 잔인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해서 주변에서 하지 않는 쓴소리를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담처럼 유배지에 간다라는 그 충신의 마음으로 한다, 이게 쓴소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에 한 이재명 지사에게 했던 쓴소리 뭐 혹시 어떤 건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를 네.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을 만날 때 진정성 있게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또 하고요. 혹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으로 좀 비춰졌던 겁니까? 아니 이제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너무 날카롭게 예. 또 함정에 빠뜨리시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일정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만나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친절한 후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또 기자들이 너무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다 보니까 기자회견을 뭐 10시에 잡으면 막 12시 반, 막 2시간 반, 3시간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어서 점심을 못 먹는다는 불만이 네. 있어서 가능하면 좀 짧게 정해진 시간을 또 지키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들어봤고요. 그러면은 김병민 전 비대위원도 지금 또 윤석열 전 총장 돕고 계시죠? 예, 대변인으로 있습니다. 대변인 좀 맡아달라고 할 때 뭐 특별히 또 이야기한 게 있습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대변인은 사실 후보의 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국민의 언어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송에 나갔던 특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즐겨봤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면서 했던 언어들을 윤석열 후보 캠프의 대변인으로 가감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전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대변인도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에게 뭐 시중에 이런 어떤 여론이 있다 이런 걸 또 전달하는 역할도 함께 합니까? 그럼요. 기존에 있었던 캠프 내에는 워낙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나이로 나이가 딱 40살인데요. 네. 어찌 보면 MZ세대 그리고 기성세대의 딱 중간에 있는 나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에 대해서 그 캐치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충분하게 캠프 내에 전달할 필요가 있고 또 진보와 보수에 대한 보편적인 여러 가지 시각들도 후보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국민들 일상에서 나오고 있는 세대 불문, 이념 불문, 지역 불문으로 꼭 국민의 삶과 필요한 얘기들은 후보께 직접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거나 이야기를 전하면서 토론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교롭게 두 분이 모두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 2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상당히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뭐 질문에 따라서는 캠프의 입장을 대변하셔도 좋고요. 다만 대부분의 질문에 있어서는 어떤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대변하시고 안에서 어떠한 흐름이 있는지를 좀 시청자분들께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관련 소식입니다. 토론회를 둘러싼 갈등은 봉합되는 것 같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취소했고요. 다음 주 오는 25일에 비전 발표회다, 토론회가 아니고 비전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그 갈등은 봉합이 됐는데 새로운 갈등이 또 시작이 됐는데 이번 갈등, 이번 충격은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 있는 충격적인 소식인데요. 원희룡 대선 경선 후보, 곧 등록을 하면 경선 후보가 되겠죠.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늘 기자들에게 직접 밝혔던 내용입니다. 오늘 아침에 아침 7시 좀 못 돼가지고 김재원 최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밤새 다른 언론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라는 워딩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기사가 났던데 사실이냐? 난 사실이냐, 있는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통화 기록은 있는데 8월 12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조금 흐릴 수도 있고요. 상주에 가 있을 때니까 8월 12일 대표가 특정 후보가 거기서 정리된다는 것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뜻이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입니다. 뭐 제가 그 앞뒤에 워딩도 있는데 그것은 옮기고 싶지 않고요. 저는 그런 의미로 그 대표가 썼던 워딩을 저는 그 일부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양만희 의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야권에서는 현재 뭐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주자인데 윤석열 전 총장은 금방 정리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네, 예.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원희룡 전 지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면서 어떻게 경선을 관리하는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열리는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원희룡 전 지사한테 물었죠. 그랬더니 좀 전에 드신 그런 답변을 한 겁니다.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 정리된다는 말이 뭔가 갈등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후보로서 지속성이 정리된다. 그러니까 더는 못 간다. 후보로서의 경쟁력이 이제 드러나고 결국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는 과연 이준석 대표가 당내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할 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관련돼 있는 발언이고 금방 정리가 된다. 즉 윤석열 전 총장은 대선 경선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낙마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뜻의 발언인 것 같아서 윤석열 캠프에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 발언 지켜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원희룡 후보의 얘기들까지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캠프뿐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께서 점점 걱정과 우려가 커지시는 건 아닌지 이런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서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도 뭐 나타나는 보도라든지 또 원희룡 후보의 주장을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아직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나 이런 내용들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8월 말부터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그 경선 버스에 맞춰서 국민들께서 생각하는 상식 그리고 공정의 기준에 맞춰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뜸과 함께 국민의힘 전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대명제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런 국면들이 조속히 우리 국민들, 특히 정권 교체를 반드시 좀 이뤄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 힘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유념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발언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한 게 맞습니까? 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일단 원희룡 후보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단순한 개별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대통령 선거를 이끌게 되는 당의 대표죠. 아마도 많은 언론과 그리고 여러 상황에서 당내에서의 질문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저희 캠프 차원에서는 거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지금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똘똘 뭉쳐서 같이 이 국민의 든든한 힘을 바탕으로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런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저버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마음속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혹시 갖고 있는 것 아닌지, 그게 지난번 토론에 둘러싼 갈등에 윤석열 캠프의 생각과 의중이 그대로 노출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 있었던 녹취록 파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쏟아져서 보도되다 보니까 아마 뉴스를 따라가기도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일정이 한참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는 8월 말에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던 그 경선 버스가 아주 공정하고 또 국민들로부터 흥행이 될 수 있는 버스가 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한 열흘 정도 경선 버스 출발일을 앞두고 굉장히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들이
국민의힘과 야권 전체 진영에 혹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되지는 않을까 저희는 이런 걱정이 조금 우선되고 있습니다. 예,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게 될지 기자들이 당연히 또 질문할 테니까요. 그 발언 들어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네. 이준석 대표 혹시 뭐 방송이나 이런 토론 자리에서 좀 맞붙었던 적이 있습니까? 네, 뭐 고정 프로그램으로 1대1 토론, 뭐 다자간 패널로 많이 함께 출연을 했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대표가 됐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도 이거 긴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네, 당연히 저희 당으로서는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이미지를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됨으로써 약간 이미지 개선의 효과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장기간 동안 뭐 정치 평론을 하기도 하고 단연간 정치에 실제 뭐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실제 당대표가 돼서 여러 가지 보이는 모습은 기대에 좀 못 미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두 가지 점을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요. 당대표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 대선을 앞두고는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자 간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이러한 것들을 잘 들으면서 경청하면서 갈등을 잘 조정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갈등 관리를 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본인의 어떤 이야기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 앵커님께서도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많은 분석을 하시고 여기 논설위원도 계시고 하지만 많은 정치 전문가들 그리고 수십 년간 정치를 한 다선 의원들도 본인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고 고집하지는 않으시거든요. 항상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게 독선에 빠지지 않게 행동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모습은 내 생각, 내 방법이 옳다라는 식으로 너무 주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위기, 리스크를 좀 노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했던 방금 이 이야기, 비슷한 이야기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오늘 윤석열 전 총장 금방 정리될 것입니다라고 이준석 대표가 나한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에게 했던 이야기와 거의 비슷한데요. 원희룡 전 지사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가 대여 투쟁에 앞장서야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과 국민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 내 주변에서부터도. 그랬더니 지금 시점에서는 나는 그 대정부 투쟁에 나서는 게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여 투쟁 대표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특정 주자에 대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좀 충격을 받았고요. 정권 교체를 위한 대표의 당의 중심의 역할. 그리고 대표는 당의 어른입니다. 누가 감히 나한테 도전하고 누가 남이 감히 나한테 토를 다느냐. 그래서 그걸 일일이 페이스북으로 반박하고 일일이 전화로 반박하고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토론 배틀로 제압하듯이 다가가는 것은 그건 말싸움이지 리더가 아니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선관위를 즉각 구성해서 그 선관위가 원점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욕심은 더 큰 위기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죄송하지만 경고합니다. 자, 원희룡 전 지사가 경고합니다라고 이준석 대표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 SNS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말이죠. 이틀 전에 올린 글, 녹취록과 관련한 글 사실 아니다는 글 이외에 어제와 오늘은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무런 이야기를 SNS에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총장 금방 정리될 것이다라는 원희룡 전 지사의 발언이 대단히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자신의 생각을 밝힐 법한데 SNS에는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준석 대표 참석을 했겠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과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준석 대표 예상하신 대로 오늘 아침 회의에서는 특별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먼저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당 후보자들과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 모두는 이 시대적 사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문재인표 민생 파괴의 변이 바이러스가 탄생하도록 하는 과오를 범하게 되면 역사의 대역죄인이 될 것임을 명심하고 우일신해야 할 때입니다. 석자 이름을 가진 두 사람, 투스톤 간 갈등에 불이 붙었습니다. 예. 윤석열의 석, 이준석의 석, 그래서 투스톤이다 또 이렇게 아마 또 SNS에서는 불리고 있는 모양인데 말이죠. 양만이면 이준석 대표가 저렇게 모두 발언 안 하는 것도 거의 이례적인 일이죠. 그렇죠. 워낙 뭐 말을 많이 하는 네. 축이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한데 아무래도 아침에 김재원 최고위원의 그 라디오 방송 이런 것들 때문에 발언을 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자막에 보면 리더십 흔들리나라는 이제 의문형으로 종결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위기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6월 11일에 당대표에 취임을 했으니까 두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동안에는 30대 영선 대표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좀 있었고 그래서 약간 허니문 기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대표가 당내 1위 후보와 지지도 1위 후보와 계속 충돌하면서 녹취록 파문이 있었죠. 결국 자기가 추진했던 토론회도 무산되고 네. 또 한 번의 토론회도 이제 비전 발표회로 이제 축소가 됐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선거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 계속 그 불씨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원희룡 전 지사의 오늘 폭로까지 맞물리면서 애초에 30대 영선 대표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 과연 대선 경선이 본격화하면 당이 잘 추스러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 물음표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많은 사안에 있어서 이준석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윤석열 금방 정리될 것이다라는 발언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를 김재원 최고위원이 먼저 언론에 공개를 했던 것이고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크게 키워주고 있다. 다른 후보는 언론에 거론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을 만들었다. 이 정미경 최고위원은 또 다른 시각에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행보가 고도의 전략 아니냐. 즉 부정적인 내용이라도 계속해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론되게 만들고 구글이나 또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되게 만들고 이준석 대표가 혹시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뭐 주장은 다양하게 전개될 수 예. 있을 텐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언론의 이슈와 관심이 언제부터 커지고 시작됐는지를 지켜보게 되면 인과관계로 봤을 때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에 쉽게 납득하는 국민분들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빅마우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피커로 윤석열 후보와 함께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과정들을 만들었으면 국민의힘 전체에도 큰 보탬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MZ세대를 대표해서 젊은 층들이 지지를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MZ세대의 많은 이슈들과 함께 국민의힘의 한 13명, 14명 정도 되는 후보들 한 명 한 명과 이러한 젊은 이슈들을 끊임없이 같이 만들어냈으면 지금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 더 높아진 것 아니냐는 얘기도 합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머지 포인트 이슈가 젊은 층들 대상으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는데 이럴 때 이준석 당대표가 이 머지 포인트 이슈 등을 가지고 당에 있는 주자들과 함께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갖춘다거나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다소 아쉬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당내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해서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대선 때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로 나섰던 홍준표 의원이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흔들려고 하지 말라. 오늘 출마 선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당대표를 지금 흔드는 것 그 자체가 내부 총질이죠. 나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26년 정치에도 처음 봤어요.
토론에 나오는 걸 겁을 내고 토론을 회피하고 토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내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겁이 나면 지금 드랍해야죠. 그때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그래. 그래서 토론을 안 하려고 당대표를 흔드는 것은 참 보기 딱하다. 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들으라고 한 이야기 같은데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윤석열 전 총장뿐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 여당에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한데 모아서 홍준표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나온 사람은 초보자가 나와서는 나라 경영하기가 어렵겠죠. 국정 대개혁을 하려면 모든 분야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26년 동안 검찰 사무관 하신 분이 날치기 공부해서 그게 대통령 업무를 맡을 수 있느냐, 그거는 저는 어렵다고. 나는 아직 여권 경선이 그렇게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 정세균, 이낙연 후보가 단일화되면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이재명 지사의 기본은 인성이 대통령 될 인성은 아니다. 난 그래 봅니다.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대표님 말씀대로 이제 검증을 위한 네거티브 공세가 더 극심해질 텐데. 우선 막말 대지 발정제는 드루킹이 만든 거죠. 지난 탄핵 됐을 때. 그거는 나는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만약 후보가 되더라도 저보고 막말이라는 그 말 못하겠죠. 자기는 쌍욕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나오면 막말 프레임이라는 게 무색해지죠. 자기는 쌍욕 프레임으로 우리가 걸 테니까. 예, 홍준표 의원의 화법은 뭐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거침이 없는데 말이죠. 지금 김남국 의원이 아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데 잠시 뒤에 제가 기회를 드리고요. 양만희 의원, 네. 홍준표 의원은 대선 재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난 대선에 이어서. 그런데 어제 SBS 여론조사를 보면은 야권의 대선 주자 적합도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를 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이 1위이긴 하지만은 네. 홍준표 의원도 상당히 두 자릿수 기록하면서 2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어제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전 총장 예.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 질문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25.1, 홍준표 의원은 15.2 예. 정도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 사이에서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꽤 있다. 그 지지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전체 국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21.7인데 홍준표 의원은 7%에 지금 그치는 상태거든요. 한 달 전 조사에는 4.2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르긴 했는데 아무래도 1위와의 격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이 엄청난 간극을 어떻게 이제 좁힐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큰 숙제겠죠. 홍준표 의원이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그 당시 국민의당 후보인가요? 상당한 격차가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뒤집어서 내가 2등하지 않았느냐. 이런 저력이 나는 있다라고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도 홍준표 의원 상당히 신경 쓰이지 않을까요?
예, 뭐 여러 후보들이 많이 좋은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결국 다 같이 원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주당의 경선 과정들을 지켜보면 약간 좀 과열되는 모습들이 나중에 특정 후보 한 명으로 정해지고 나더라도 원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자신감, 또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경제 정책, 이 모든 내용들을 경선 과정에서 다 녹여내고 끝끝내 11월 후보가 정리될 때는 원팀이 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도 열심히 잘 진행할 거란 말씀드립니다. 김병민 대변인이 윤석열 전 총장의 말을 지금 대신 전한 겁니까? 저희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국민 캠프라고 명명한 예. 이유는 전체가 다 같이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정권 교체에 관한 뜻 하나가 가진 사람들 모두 함께 모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과열하게 누군가가 경쟁을 하더라도 함께 힘을 합쳐 가자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초보자는 안 된다잖아요. 정치 초보라는 표현을 쓰는 것 자체가 사실 어찌 보면은 프레임을 씌우는 구태 정치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 유승민 후보 이런 정치인들이 과거 2017년도 대통령 선거를 복귀해 보면 조금 전에 본인들의 입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프레임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 당시 선거에서는 돼지 발정제이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얼굴도 보지 않고 토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홍준표 후보도 그걸 프레임이라고 정리하지 않습니까? 유승민 후보는 과거에 있었던 탄핵과 관련돼서 여러 또 프레임의 고통스러운 정치적 생활을 겪었는데 이런 상대 후보에 대한 있는 그대로를 보지 않고 이걸 악의적인 프레임에 가두려고 하는 모습들은 사실 기성 정치권의 모습에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눈높이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치학 미디어학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프레임이라는 단어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실생활에서도 참 많이 쓰는 단어가 됐는데 말이죠. 김남국 의원님,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후보가 안 될 것 같다. 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되면 나한테 막말 프레임은 못 씌울 거다. 왜? 자기는 욕을 한 사람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네, 이제 저희 프로그램 시작했을 때 양만희 논설위원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SBS에서 한 최근 여론조사에서조차 민주당에서의 그 지지율이 이미 50%를 넘어서서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50%를 넘어섰고 굉장히 격차를 상당히 벌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의원이 하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근거가 없이 본인의 막연한 좀 기대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막말 프레임과 관련되어서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여러 차례 본인의 어떤 그 상황, 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를 보호하고 여러 가지 형에 대한 시정 개입을 막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한 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국민에게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수차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홍준표 의원이 하는 이야기가 다 국민에게 와닿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5년, 1년 전 그게 꼭 내 모습, 지금 현재 내 모습과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재명 후보도 5년 전, 4년 전, 3년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제가 후보자를 따라다녀 보면요. 굉장히 눈물도 많고 따뜻하더라고요. 지지자들 한 명 한 명 만날 때마다 사실 수행팀과 의전을 하는 어떤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한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서 만나는 정말 평범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 화제가 돼서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남에 내려갔을 때인데요. 경남 창원에서 행사 장소에 그 시당에 갔는데 그 시당 앞에서 뜻하지 않게 환경연합에서 갑자기 막 항의성 시위를 한 겁니다.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강한 시위성 항의를 했는데 아마 보통 후보자들 같았으면 그 상황에서 당황하고 환경연합의 이야기나 이러한 것들을 듣지 않고 그냥 쑥 지나쳐 버렸을 텐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지지 않는 어떤 그런 기습 시위였는데도 불구하고 시위대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끝까지 5분, 10분 끝까지 들으면서 시위대의 주장 그리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게 이재명 후보자의 강점이고 좀 진정성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그 이야기, 그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자칫하면 또 다른 주자들 캠프에서 이 방송 보다 보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왜 김남국 의원 불러다가 이재명 후보 홍보하는 시간을 만드느냐 또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셨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후보가 안 될 것이다. 막말 프레임 나한테 못 씌울 것이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 나왔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